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철입니다. 네. 막판에 뭐 변동성이 확 커졌어요. 네. 네. 계속 느낌이 이 시장은 변동성이 크진 않잖아요. 지수의 변동성 하루 1% 이상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종목별로는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루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급등하는 건 또 급등하고 네. 또 급락하는 건 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참 매매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좀 물리기 쉬운 그런 좀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았고 이런 뉴스들이 빡빡 터지는 거는 불가항력적인 거라서 사실은 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영역하고는 좀 다른 거라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6% 하락을 했고요. 네. 개인 투자가 양시장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8,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7,3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미국 증시가 1%대 그래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CPI가 그냥 예상치 내로 나오면서 조금 물가 하락에 좀 안도를 했는데 아시아 증시는 다 같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11%나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는 뭐 공격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지분권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뉴스는 없는데 지분 싸움에 대한 예상이 있는 듯해요. 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은 또 급등해서 자사주를 체결을 안 시킨 것 같긴 한데 장중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연유를 따져보면은 그 천정원 그 대주주가 그 1,600원인가 정도 되는 벌금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주식이죠. 네. 예. 그리고 CS 윈드가 7%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서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주가 빠졌었죠. 네. 근데 오늘 다시 반등을 했고요. 뭐 LIG 넥스원, DY 파워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건설주도 1% 정도 올랐고요. GS 건설이 3.5%, 좀 건설주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 이 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졌었죠. 금융 섹터에서도 증권사들이 좀 올랐네요. 네. 유진투자증권이 5%대, 메리츠 금융지주가 4%대 상승했고요. 쿠쿠홀딩스가 4%, 뭐 하나금융 같은 은행주들도 오늘 다 1, 2%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아주 좋았고 은행 ETF도 올랐어요. 네. 키움증권도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CFT 미수채권 관련된 우려 때문에 전혀 반영을 못했는데 오늘은 2.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정도의 분기순이익이 계속 나면 PF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분기에 몇 천억씩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1분기에 뭐 2,900억 이렇게 났으니까 순이익이 그러면은 연간 1조인데 PF가 중간중간에 깨지어도 일부는 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이 미수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번 손실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 시나리오를 나쁘게 짜서 PF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깨진다 할 때 그 깨지는 게 한 방에 깨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깨지잖아요. 그럼 이익을 연간 1조씩 내면은 커버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끌면 해결된다는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는 의료정밀 sek터입니다. 덴티움이 SD 바이오센서와 같이 이제 3%대 하락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에서도 대한제당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 윗골이 달고 이틀 동안 지금 한 14% 정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오리온, 삼양사 1, 2%대씩 전반적으로 음식료가 좀 약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뭐 반도체도 힘을 못 썼어요. 오늘 뭐 LX 세미콘이 마이너스 3%, 그다음에 2차전 지주들도 오늘 좀 다채로 빠졌죠. LG엔솔과 포스코 퓨처엠도 1,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닉스도 0.67%씩 다 하락을 했고요. 일단 미국 CPI가 4.9% 전년 동기 대비 상승으로 나와서 예상치 부합을 했습니다. 10개월 연속으로 CPI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뭐 지표 모두 컨센 부합하거나 아니면 뭐 0.1%포인트 정도 미달하고 요즘에 좀 잘 맞히는 것 같아요. 미국 IB들이. 네,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와서 뭐 경기 둔화로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물가 안정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해서 아침엔 좋았는데 오후에 좀 하락 반전을 했고요. 숙박비랑 항공운임이 한 2, 3%씩 하락을 하면서 하락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국내도 이제 항공운임이 1, 2월 달에 많이 급등을 하면서 1분기에 이제
LCC들 엄청나게 막 그렇죠. 800억대 영업이익씩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데 그 근거로는 3월부터 운임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1분기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물가 요인 중에 중고차 트럭 가격이 4.4%나 반등을 네, 했습니다. 중고차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카바나는 어제 11% 상승했고 네. 주가를 좀 보니까 4일 만에 거의 2배 올랐더라고요. 네,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또 저점 대비해서 또 요즘엔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고차 가격 반등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도 듭니다. 이 주식 사가지고 큰 코 다친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 아마 손절했겠죠.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국내도 똑같느냐? 국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고차 시세가 한국은 아직도 5월까지도 매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원래 상승을 좀 했거든요. 최근에 며칠 이렇게 빠지면서 오늘은 네.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네, 오후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죠. 네, 대주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법적 구속이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일단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 BM이 공급 계약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계약 공시 이전에 미리 매수해서 한 11억 정도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요거에 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는 그래도 이제 집행유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 오늘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22억과 11억 추징 명령까지 나오면서 여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당연하고 다른 2차전지주들도 다 같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샀다가 매도했는 모양이지. 뭐 11억을 차익이라고 하는 거면 보니까 매도를 했나 보네. 네, 뭐 매도를 확정해서 차익을 벌었는지 아니면 평가 차익을 얘기하는 건지는 아직 뭐 불확실하지만 저 안 팔았으면은 범죄 아닌 거 아니에요? 안 팔았으면요? 네. 좀 헷갈리네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러게요. 매수해놓고 안 팔았으면은. 그래도 범죄 아닐까요? 미국의 팔았잖아, 정보를 안 팔아. 일단 이용해서 아니 난 대주주라서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그 산 이유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수주가 어떤 제조업체건 수주가 없는 업체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웃스탠딩하게 큰 수주였다 뭐 해서 걸 수는 있는데 어떤 회사든지 수주는 많잖아. 뭐 그렇긴 하죠. 그럼 주식을 사면 무조건 수주를 받을 거잖아. 1년 안에 꽤 많이. 조선업체도 엄청난 수주를 받을 거잖아. 매수를 하면. 그럼 다 걸리나? 헷갈려. 그러네요. 이게 정확한 규정이 있을지는 뭐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차익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매도를 해서 그런 것 같으네.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때린 거야.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겠죠? 먼저 알고 샀다가 뉴스 나왔을 때 때렸어. 그래서 차익이 확정됐어. 그럼 그거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랬으면 뭐 명확하게 이제 혐의가 네. 파악이 되는 건데 그랬는지는 아직 좀 확인 안 해봐서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참 대주주 중심의 나라라고 참 우리가 투덜거렸는데 대주주도 참 만만치 않네요. 주식 산 거, 네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업체들 그 다른 2차전지주들은 오전에 좀 상승을 보였는데 혼자 좀 마이너스였거든요. 어제 실적이 조금 컨센을 미달을 했습니다. 네. 매출액은 뭐 조금 미달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컨센이 680억이었는데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 컨센 대비 한 40% 정도 미달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한 3% 정도. 이게 밖에 문제. 나오지 않아서. 이게 문제야. 영업이익률. 네. 네. 여기서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최근에는 좀 정상화됐다고는 하는데 1분기에는 일부 가동 중단된 영향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가 원재료가 좀 투입이 되면서 뭐 환율 영향도 한 6% 정도는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2분기부터는 다시 환율이 좀 정상화되면서 좀 그게 또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2023년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에 4천억이었는데 2,500억으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번 계기로 네. 37% 정도 하향을 했고요. 여전히 컨센서스는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예. 네, 목표가는 하향했지만 현재가 대비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LNF는 여전히 현재가보다 높은 29만 5천 원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LNF는 4%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에코프로가 한 7% 가까이 하락했고 에코프로 BM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양이라는 업체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오늘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좀 공시를 좀 냈더라고요. 네. 몽골의 리튬 광산 개발 회사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몬나라는 업체의 지분 60%를 약 800억 원 정도에 인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수 계약은 아직 안 했고 뭐 한 달 후쯤에 이제 뭐 본계약을 체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영 계획 공시에서는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콩고 쪽에서 이제 탐사를 진행을 했지만 최초 광물 출하까지는 몇 년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광산 확보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광산 개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몽골의 몬나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개월 내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뭐 연내 텅스텐 채굴 등 시작을 하고 리튬도 24년 초부터는 채굴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경영 성과도 공시를 했습니다. 24년도에는 매출 4천억, 25년도에는 매출 4,680억 정도 낼 것이다. 26년도도 근데 25년도 숫자랑 똑같이 공시를 했네요. 영업이익은 24년도에 1,600억, 25년도에 1,870억 정도 낼 것이다 라고 공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공시 전자공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따로 공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산의 매장량의 추정 가치를 홈페이지에만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 다 따지면은 118조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뭐 철 9.6조 원, 텅스텐 21조, 아연 6조, 리튬 70조, 몰리브덴 11조, 뭐 이거저거 다 더해가지고 118조라고 공시를 했는데 일단 지분 투자 60% 해가지고 800억 정도 지분 투자해서 118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걸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물론 채굴하는데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놀랄만한 공시라고는 받아들여서 뭐 주가는 18%나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유감스럽네요. 왜요? 몽골 애들을 바보로 취급한 것도 아니고 몽골 애들은 조단이 몇 조? 17조? 118조. 118조인데 600억, 795억 정도 수준? 6천만 달러? 이걸 팔아? 몽골 애들은 바보 병신인가? 근데 이게 채굴권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회사가. 아니 그래서 지분 5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그거를 110 몇 조가 있는데 그거를 800억에 판다고? 왜? 자기네 캐서 팔면 되지?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이 공시만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게 이게 광산 지분을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매장돼 있는 그 광산을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이 광산 채굴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 그냥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러면 지분 60%를 내주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51%만 50% 더하기 한 조만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바보냐고 이 회사는. 왜 110 몇 조 자기네가 안 하고 남한테 그거를 1,0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100조를 팔지? 몇 배야? 그러니까 100조를 팔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이 광산 지분을 판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 그거네. 그럼 이거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네.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존 주들한테 네. 또 유상증자 하겠네. 돈 내놓으라고. 나 이거 할 거니까. 뭐 그럴 수도. 그리고 이게 그럼 구체화되려면 몇 년 걸리겠네. 600원만 가지고 이거 다 채굴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추가적으로 많은 아니 뭐 자금이 이거 필요하겠죠. 어디 뭐 땅속 한 5에서 10km 이상 더 들어가야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돈 엄청나게 또 필요하겠네. 그럼 지주들한테 또 달라고 하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지. 몇 년 그렇죠. 걸려요. 일단 채굴 시작도 몇 년 걸린다고. 몇 년 걸리고 이제 3년 후에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네. 끝까지 한번 보시죠. 아니 일단 아주 유감스러워요. 제가 20 몇 년 있어봤는데 아 이거 진짜 루보하고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캔을 이렇게 딱 따면은 이게 냉각 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도 딱 따는 순간 이게 확 차가워져가지고 냉각으로 먹을 수 있어. 그 전에는 별로 안 시원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치를 하는 거지. 그 무슨 냉매 같은 걸 넣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따면은 확 시원해지는 거야. 그 냉각 캔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걸로. 루보는 아니었어. 그건 뭐 또 다른 거고 또 루보는 또 뭐 있었고 중간중간에 꼭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게 구현된 건 내가 본 적이 없네. 예,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저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시가총액만큼 많이 달라고. 시가총액 많이 올랐지. 옛날 2천억짜리 회사가 아니구나. 지금 얼마? 6조? 지금 한 4조? 4조?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도 자금 조달 많이 했고 앞으로 이렇게
뭐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는 하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긴 그냥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올해 한 50% 수익 내고 내년에도 한 100% 수익 내고 내후년에는 150% 수익을 낼 거예요. 투자로. 전 그렇게 하려고요. 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예.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았는데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이 협동 로봇에서 1인자죠. 6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예정이라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10월 정도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 근데 이 매출액은 별로 안 돼요. 22년도 매출액이 450억 정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0억, 아직 적자 보고 있고 자기 자본도 440억 정도 수준인데 기업 가치 예상되는 게 2조에서 3조 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도 이렇게 작고 영업이익도 적자고 한데 어떻게 상장을 하느냐? 네. 이 거래소에서 21년도에 시총이 1조 원 이상으로 평가가 된다면 다른 경영 성과와는 무관하게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를 좀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코스피 상장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로봇주들도 비슷한 밸류를 받고 있어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22년도 매출액은 130억대밖에 안 되는데 시총은 2조 원이 넘고요. 뭐 뉴로메카 이런 업체도 조금 덜하지만 매출액이 98억인데 시총은 3,700억. 다 매출액 대비해서도 뭐 막 30배씩 이렇게 받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아마 2, 3조 원 정도 받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현대가 산업용 로봇 1등 아니었나? 한국에서 압도적인 1등이 현대였을 텐데. 현대 무슨 건설기계로 바뀌었나요? 현대 건설기계요? 원래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쪼개졌잖아요, 회사. 현대 건설기계는 저기 굴삭기예요? 네. 그 로봇팔 만드는 회사도 있었는데 거기가 로봇 제일 많이 만들었거든. 네. 거기 시가총액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하도 안 봐가지고 하도 회사가 5개인가 6개로 쪼개져가지고 쳐다도 안 봤거든. 네. 로봇 산업이 좀 많이 커지긴 할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시장도 로봇 기업들이 좀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사실 지금 로봇 수입을 중국한테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4,200억 정도. 네. 중국이 지금 1위인데 한국이 2위입니다. 네. 2,700억 정도. 근데 지금 무역 지금 미중 좀 갈등이 좀 거세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쪽한테 이제 더 이상 수입하기보다는 한국 업체한테 좀 몰아줄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정부하고 같이 해서 뭐 전시회 같은 것도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이 한국 기술을 알린다고는 하니까 또 미래가 많이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죠. 로봇도.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아직 수출액이 1조가 안 되네. 네. 앞으로 늘겠죠. 네. 네, 교보증권에서 CFD 미수채권 잔액이 거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CFD 잔액이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교보증권이 6,200억으로 CFD 잔액은 제일 많습니다. 네. 키움이 5,500억, 삼성과 메리츠가 3,000억대 정도가 되는데 키움이 요거 5,500억 이렇게 많으니까 이번에 좀 문제가 터져서 미수채권 좀 2분기에 많이 발생하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제대로 주가 상승으로 반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교보가 이제 잔액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CFD 거래 대금이 1월, 2월 달에 4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거래 대금도 교보증권이 1등이었습니다. 4조 원 중에 한 1조 원 정도를 교보증권에서 차지를 했고요. 키움은 7,300억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보증권 측은 이번 SG증권 사태라고 하잖아요. SG증권 쪽에서 문제가 난 건데 여기는 이제 거래 상대방이 싱가포르 증권사 CIMB와 하기 때문에 이번 SG 사태와는 뭐 상관이 없다. 이번 사태로 인한 미수채권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교보증권은 반등을 못했어요. 오늘도 주가 반등 못했는데 와 저평가 수준은 굉장히 심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증권사들하고만 비교해도 네. 물론 22년도에 ROE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PBR 한 배는커녕 받을 그 자격이 좀 없죠. ROE 2%면 정기예금보다 그렇죠. 못한 수준이니까 그래서 PBR 많이 낮게 받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일단 22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이 3,200억입니다. 현재 근데? 시총도 3,200억입니다. 음. 그냥 딱 액면가 수준이에요. 돈 액면가 하나 5,000원에 돈 하나도 못 주가도 벌어. 5,000원. 돈 하나도 벌지도 못하고 까먹지도 않은 수준이네.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때까지 누적된 뭐 순이익도 없어야 맞는데 네. 이익잉여금 누적된 게 지금 9,200억 이상 쌓여서 자본 총계는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의도의 건물도 자가 건물 아닐까? 일단 그쵸? 뭐 어.
자가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토지, 그 확인 안 해봤어. 예, 뭐 토지 한 1,900억 정도 있는 것 같고 건물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거리에 있잖아. 여의도역 사거리. 그게 만약에 교복 꺼면 증권 꺼면 재무제표에 아마 숫자가 더 크지 않았을까 네. 싶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시총 3,200억 이거 액면가 수준은 조금 너무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대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인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PBR 0.2배대거든요. 최근에 슈퍼개미가 어제 증권사 하나 10몇 프로 샀잖아요. 네, 다울투자증권 11% 샀죠. 네. 뭐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아니, 슈퍼개미들 중에 이거 사고 싶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힘 네. 합쳐서 내가 빨리 슈퍼개미에 대해서 한번 모아야 되겠다. 사람들. 슈퍼개미가 네. 교보증권도 사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아니 뭐 다울보다 훨씬 싸요. 주가 안 오르면 1,650억 원어치만 사면 되잖아. 1,650억 원어치만 사면은 전부 자기 거 되잖아. 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교보생명이 70%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공격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없습니다. 네. 네, 안타깝네. 뭐 이렇게 팔 거 아니면 이렇게 아니, 돈도 순이익 많이 벌면 좀 배당이나 그렇지. 배당이나 이런 거 좀 자사주 많이 하지. 좋겠어요. 아유, 70% 가지니까 이게 배짱인 거지. 만약에 40% 갖고 있으면 누군가 공격을 할 거 아니야. 나 공격해가지고 51% 딱 가져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장사하세요? 일단 건물 좀 팔죠. 이래버리면은 일단 본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당도 많이 주고 욕 먹을 것 같으면 배당 많이 주고 그럼 되잖아. 방법 참 많은데 70% 갖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네. 네. 자사주 매입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자사주도 한 5% 정도 있던데 아니, 임용도 많이 사요. 증권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증권사가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키움이나 교보증권이나 이 미수채권 관련돼서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주가상으로는 가장 불확실성이 높을 때가 주가가 제일 낮을 때가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증권업종도 뭐 반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낮죠. 가격은 낮습니다. 네, 배당률도 많이 올라갔고 은행보다는 덜하지만 은행이 워낙 배당률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그리고 1분기엔 또 채권 평가이익도 좀 기대가 되잖아요. 4분기에 좀 많이 깎아먹은 것들. 그래도 이제 아마 6, 7월달에 PF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기를 시켰고 지연을 시킨 거라서 끝까지 재연장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월달에 증권업종은 조금 조심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